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정지상권 판례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판례들을 볼 때는 항상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는 것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그걸 담고 봐야 돼, 담고. 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 성립 요건은 일단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 나대지면 안 되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이 있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관없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미등기 건물이라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이죠. 자, 지금 우리 책 47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471페이지.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고 돼 있죠. 자, 기억해 보시면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됐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 그럼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죠, 안 하죠. 자, 그러니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나대지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신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설정 당시는 동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저당권 실행됐고 경락받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D페이지요. 니은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로부터 신축 동의를 받고 건물을 지으셨네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설정 당시 동일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없었던 거죠.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갑이 을한테 동의를 구한 거예요. 선생님, 저 신축 좀 할게요. 선생님, 저 건물 좀 지을게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동의해 주셨죠.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이제 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을이 동의해 주니까 지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이 변제를 못 하니까 이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한 거죠. 자, 그리고 토지가 경매 들어갔고 누군가 경락 받으셨겠죠. 그럼 당연히 경락이는 갑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그러죠. 철거하시라고. 그랬더니 갑이 주장했겠죠. 철거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저당권자님께서 동의해 주신 거니까 철거 못하겠다는 거죠. 철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철거하셔야 돼요. 저당권자가 동의한다고 성립이 되고 동의 안 한다고 성립 안 되고 그런 성질이 아니죠. 이 366조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규정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동일 소유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동의해줬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니은 같은 경우도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 설정됐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아주 골 때리는 사건들이 많아요, 보면.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였고요. 여기에 저당권 설정돼 있던 거죠. 이렇게. 예, 저당권 설정.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됐네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갑이 건물 신축했고 그리고 나서 2번 저당권 설정된 거예요. 이렇게. 2번 저당권 설정. 아니, 그러면 1번 저당권 설정 당시는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 아니었죠. 자, 근데 2번 저당권 설정 당시는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동일 소유자죠. 그죠? 동일 소유자죠. 그래서 2번 저당이 실행된 거예요. 경매.
경매가 실행됐고 경락받은 거죠. 경락받은 정이 철거하라고 한 거죠. 갑은 철거 안 하겠다고 한 거죠. 소송 붙은 거죠. 갑의 주장은 이거였겠죠. 야, 딱 봐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였잖아.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인정이지 라고 갑이 주장했던 거죠. 판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자, 판례 문제 한번 보자. 자, 판례는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이거를 판단을 할 때는요 선순위 저당권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물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동일 소유자인 거는 맞죠. 근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동일인 이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역, 니은, 디귿 판례는 다 같은 맥락이죠.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들입니다. 그죠?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야. 3번. 건축 중인 건물.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네요. 건물이 다 지어진 게 아니라 건축 중이었던 거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도 이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 갑은 건물을 지금 짓고 계셨던 거죠. 건축 중. 그러면 건물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애매하죠. 그죠? 건물인지 아닌지 애매하잖아요.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냐? 자, 보죠. 자,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 둘째 줄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 이르지 않았더라도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돼 있었고 그 후에 경락인이 매각대금 다 낼 때까지 최소 기둥, 주벽, 지붕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기둥, 주벽, 지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건물로 봐줄 만한 상태였다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다, 동일인 아니었다? 동일인이었던 거죠. 건물로 인정해줬던 거예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이었던 거죠. 성립. 자, 다음 4번이요. 철거되고 나서 다시 신축된 경우입니다. 철거되고 나서 다시 건물을 지었죠.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갑거였어요. 자, 이때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철거된 거죠. 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은 거죠. 새로 건물 지었죠, 갑이. 그리고 나서 경매 실행이 되었고 토지를 경락 받으셨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노란 색깔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 아니에요? 그 건물 아니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안 해요? 네? 그때 그 당시 건물이 아니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죠. 성립하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물이 있었죠. 무슨 색깔 건물이 있었어요? 네? 무슨 색깔 건물이 있었죠? 하양 색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설정 당시 동일이 맞습니까? 동일 소유자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경락받을 당시 이 건물이 설정 당시 그 건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존속기간,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신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이죠. 하양 색깔 건물, 구건물 기준으로 성립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여기에 인정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하양 색깔 건물이 있었던 범위. 여기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죠. 이게 뭐냐고 이게. 하지만 우리는 판례 입장을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셋째 줄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 철거, 재건축, 신축됐다고 해도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이때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존속기간, 범위 이런 것들은 구건물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양 색깔 건물, 그죠? 구건물 기준으로 성립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가세요. 자, 동그라미 5번 확인합니다.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네요. 예, 건물주가 바뀔 수가 있죠.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됐고 낙찰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가 됐네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던 건 맞아요. 자, 토지 갑거, 건물도 갑거 이렇게. 자, 이러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럼 일단 설정 당시는 동일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366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립하겠죠. 근데 저당권이 실행되고 자, 경매 들어갔어요. 토지를 누군가가 경락받기 전에 갑이 건물을 팔으셨대요. 자, 갑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답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병한테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그럼 병이 뭐를 취득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맞아요. 같았다가 뭐 때문에 달라졌으니까?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취득하죠.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결국 누가 경락받겠죠? 자, 정의 이거를 경락받으면은 이제는 366조의 요건도 또 덩달아가 줬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366조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지상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소멸하고 새롭게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관습법상하고 366조하고요. 기억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일단 건물만 양수한 제3자. 여기서 건물만 양수한 제3자 누구죠? 병이죠. 병이 건물만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먼저 취득한다는 거죠. 병이. 자, 그리고 나서 니은입니다. 그 후에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하게 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새롭게 디귿 보시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고 이제 병은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새롭게 다시 취득한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두 개 섞여 있어요. 자, 다음 내려가세요. 자, 두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어야 되죠. 자, 설정 당시 동일인이면 되죠. 자, 둘째 줄에 보시면요. 중간에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후에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제3자에게 양도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고 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것이죠.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아니 결국에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는 동일 소유자였던 거죠. 토지 값과 건물 값과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자,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실행되고 경매가 들어가고 경락받기 전에 갑이 역시 건물을 파셨다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어차피 동일 소유자이어야 되는 거는 어느 시점의 동일 소유자?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경락 받으시면은 현재 건물주가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 못하는 거?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거죠. 왼쪽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으면 나중에 팔려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으면 경매되고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미등기 건물하고 대지하고 함께 매수했던 사건. 자, 이거는 요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긴 있었죠. 그리고 동일 소유자였어요. 자, 토지가 갑거. 자, 그리고 건물도 갑건데 미등기 건물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고 건물도 을한테 팔고 함께 을이 토지 건물을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격려됐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격려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 무슨 상태였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이죠. 근데 마음이 급했던 을은 일단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이후에 을이 변제 못하니까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이 토지를 경락을 받으신 거죠. 뒤늦게 을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 격려를 받았다라고 해도 법정지상권 이 경우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누구였고? 을이죠. 등기 해놨죠, 그죠? 을이죠. 건물주는 누구였고? 갑이었죠. 설정 당시. 설정 당시에 토지는 을 거였고 건물은 갑 거였다. 따라서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 저당권 실행됐고 대지를 경락 받으셨네요. 다른 분께서. 자, 이런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D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오시면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366조가 적용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된 것이 아니라 강제 경매가 됐다. 매매로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 경우는 366조가 아니라 뭐예요? 관습법상. 관습법상이죠. 요건이 다르죠. 자, 내려오세요. 자, 법정지상권 내용에서요.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해도 되죠? 187조입니다. 자, 그리고 판례 한 개를 안 봤는데요. 자, 한 장 앞으로 오세요. 472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시면 니은의 공동저당 보이십니까? 밑에 쪽 니은의 공동저당. 이게 아주 골 때리는 판례예요. 이 공동저당이. 이게 아주 이제 혈압 오르게 만드는 이제 판결이죠.
이게 어떤 판례냐면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갑거였고 건물이 갑거였어요. 자, 이렇게 있었고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동저당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토지만 저당 잡든 건물만 저당 잡든 한 개만 저당 잡은 게 아니라 둘 다 함께 다 저당 잡았다고요. 토지, 건물 싹 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동일 소유자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갑이. 그럼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더 이상 건물에는 없는 것이고 이제 토지에만 저당권 효력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토지에 갑이 변제 못하니까 경매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를 경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건물주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겠냐? 요게 쟁점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동일인이었죠. 건물이 있었죠? 무슨 색깔 건물? 하얀 색깔 건물이 있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립해야죠. 근데 판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궁금하잖아요,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판결문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이 10장이에요, 10장. 겁나 길어요. 원래 판결문 한 장, 2장? 평균 한 3장 정도 되거든요. 10장 판결문. 그래서 10장의 판결문을 보니까 실질적인 판결은 한 3장밖에 안 돼요. 실제 판결의 내용은 3장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장이 반대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냈을 때 나머지 B, C, D 다른 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반대한다는 거죠. 이 반대 의견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맞잖아.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된다 그래? 라고 해서 반대 의견 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성립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이상하게 막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판례가 주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판례들. 그러니까 원래 법정지상권 366조를 판단할 때는 설정 당시 동일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그 주류에서 이렇게 벗어난 판결들. 이런 판결들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판결도 많아요.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럼 이렇게 주류에서 벗어나는 판결은 이런 국가시험에 출제되면 돼야 안 돼요? 출제하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출제하면 안 되죠. 근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양심이 없어요. 그걸 출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단히 이 판례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입장을 가지고. 아니, 왜 성립 안 하냐는 거지.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학자들이 비판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판결은 그렇게 떨어진 거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외워야 돼요. 우리는 외워야 된다고요.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366조 법정지상권 관련된 판례들 중 이렇게 공동저당이 나오는 판례. 공동저당이 나오는 판례는 우리 시험법이 포함됐었던 그 출제됐었던 판례들 중에서
이거 한 개가 유일하거든요. 유일.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유가 없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안 한다. 네.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른 저기 민법쌤들 어떻게 이 부분을 강의하시는지 막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제 혼란스럽죠. 그 이유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원칙이 흔들리죠.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기억하고 있고 이 예외 한 가지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공동저당. 자, 그래서 밑에 니은에서 동일인 소유 속하는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건물 철거됐고 새롭게 건물 신축됐죠.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없다고요. 그 밑에 기술되어 있는 게 이유예요, 지금. 예? 백날 천날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뭔 말하고 있는 건지 절대 이해 안 돼요. 예?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뒷돈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자, 뒤에 가서 문제 풀죠. 474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2회 때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겁니다. 자, 기억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고 토지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 신축이니까 저당권 설정이 먼저, 신축이 먼저. 설정이 먼저죠. 토지 저당권 설정이 먼저죠. 그러니까 설정될 당시는 건부지였다, 나대지였다. 나대지였던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설정 당시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동일 소유자죠. 맞나요? 네, 동일 소유자예요. 그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라고 해도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하죠. 디귿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 건축 중. 자, 근데 그 건물이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거죠. 이러면 건물로 봐줘야 안 봐줘요? 봐줘요. 법정지상권 성립. 리을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건물 철거됐고 제3자 소유 건물이 새롭게 축조됐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자, 그럼 이 경우는 공동저당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유는 없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니은하고 디귿이 법정지상권 성립이라는 거죠. 이 문제의 혈압 오르는 판례가 22회 때 기출되고 그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또 나올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66조 법정지상권을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좀 뒤로 가서 제3취득자 잠깐 보죠. 제3취득자 477페이지요. 477페이지. 자, 보시면 네모 4번에 제3취득자라고 하시는 분들 나오죠.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분들이에요. 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 자. 네? 소유권 취득한 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전세권 취득한 자.
지상권 취득한 자, 이런 분들, 이렇게 지위가 불안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제3취득자라고 하죠. 자, 이 제3취득자들은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권리로서 인정을 해주죠. 제3취득자 권리 3가지 정리하시면 되죠. 첫 번째, 제3취득자는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그 목적물을 경락받을 수 있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돈이 많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제3취득자가 대신해서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할 수 있고 그 돈 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뒷순위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어요. 제3취득자죠. 자,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전세권자가 살아남으려면은 갑이 갚을 돈을 전세권자가 대신 갚으셔야죠. 이게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제하면 저당권 없앨 수 있죠. 그럼 전세권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달라고 구상권 행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권리, 제3취득자는 목적물에 비용이 투입됐을 때 그 비용을 빼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우선 상환권이죠. 필요비, 유익비 빼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이 3가지 권리로 정리하시면 돼요. 제3취득자. 자,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목적물의 매수인,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한 자죠.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 이런 자들을 묶어서 제3취득자라 그런다.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보호를 위해서 권리 인정을 해준다. 밑에 파란색 2번에 나오고 있죠. 보호수단. 양괄호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뒷페이지.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제3취득자는 담보된 채권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변제권입니다. 변제권. 자, 동그라미 1번에서요.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한 변제면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야 될 거예요. 단순한 변제라면. 근데 제3취득자의 변제는 네 번째 줄,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고 지연이자가 있을 때는 몇 년치만 갚으시면 된다. 1년치만. 지연이자 1년분만 변제하면 됩니다. 제3취득자는요. 자,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 세 번째 권리가 바로 우선 상환권,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필요비, 유익비 청구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 일반론은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특수 저당 중에서 공동 저당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논점 내겠습니다. 자, 487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487페이지 공동 저당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동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개념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 채무자가 있고 자,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그리고 채권자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이 채권자. 이상하게 공동저당에서는 꼭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공동저당권자가 갑으로 나와요. 갑으로. 을로 안 나오고 꼭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 제공받아서 저당권자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담보를 한 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빌릴 돈이 많으시면 주택도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도 담보로 제공하고 상가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여러 개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채권자는
저당권자로 등기를 할 때 저당권 등기 한 개만 해야 되겠어요? 각각 다 해야 되겠어요? 각각 다 하셔야죠. 각각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을 저당권자로 등기 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저당을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저당권. 그럼 갑이 가지는 채권은 몇 개죠? 채권 한 개예요. 채권 한 개. 근데 저당권은 몇 개예요? 저당권 3개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저당이라고?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변제 못했을 때 저당권 실행할 때 한 번에 다 경매할 수도 있고 얘만 경매할 수도 있고 얘만 경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만 경매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당권이 3개니까. 자, 그래서 한 번에 경매하고 한 번에 배당받아가는 거를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네? 안분배당. 이런 거를 동시배당이라 그래요. 동시배당. 동시에 한꺼번에 배당받아가는 거.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배당받거나 따로따로 배당받는 거를 이시배당이라 그럽니다. 동시배당 문제와 이시배당 문제가 있는데 이시배당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동시배당 여기를 보겠습니다. 동시배당. 이시배당은 다음에. 자, 책 봐요. 자, 먼저 네모 1번에 공동저당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동일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다. A가 B에게 1억 원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서 1억 원이라는 하나의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한 개라고 여러 개라고?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나오잖아요. 공동저당에서는 목적물의 수와 저당권의 수가 동일합니다. 목적물이 여기서는 3개였기 때문에 저당권도 몇 개였어요? 3개라는 거죠. 자, 밑으로 네모 2번 공동저당 실행.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을 동시에 싹 다 실행하거나 동시배당 아니면은 일부만 실행할 수도 있다. 이게 이시배당이죠. 실행 방법이 크게 2가지라는 거예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번 순환 과정에서 뭐를 볼 거라고요? 이 동시배당을 볼 거라고, 동시배당을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동시배당 보죠, 동시배당. 안분 방법. 여러 개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안분해서 배당받아 가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받아가지 말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계산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밑에 쪽 내려와 보시면 맨 밑에 요 도에 보이십니까? 요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488페이지 맨 밑에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을 소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을 소유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을이 담보 제공한 게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채무자가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하고 2가지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 2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갑이 1순위 공동저당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도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동저당권자 갑의 채권액은 현재 3억이라고 돼 있죠. 갑이 받을 돈 3억. 자, 토지 얼마짜리죠? 토지 4억짜리죠. 4억짜리.
자, 건물은요? 에? 건물 2억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토지에는 현재 1순위 저당권자 갑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또 누가 있어요? 에? 병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집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토지는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 후순위 저당권자. 자, 그리고 건물에도 후순위 저당권자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정이 있죠. 정이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현재 을이 담보로 제공한 게 토지하고 건물인데 이 토지의 1순위 저당권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1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가요? 건물의 1순위 저당권자는요? 건물의 1순위 저당권자. 갑이죠. 2순위가? 그럼 얘가 동시배당 받을 때 토지에서 3억 다 받아가면 토지에서 3억 다 빼가면은 얘가 받을 돈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례해서 받으시라고요. 여기서 2억을 얘가 다 빼가버리면은 얘가 또 받을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돈을 빼가시라고요. 비례해서. 현재 부동산 두 가지의 가액을 합했을 때 6억이죠? 자, 그러면 갑은 안분 배당을 받을 때 토지에서는 얼마를 받아가야 되느냐? 비율에 맞춰 받아가야 돼요. 부동산 가액의 합은 6억이죠. 그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토지가 4억짜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토지의 그 비율을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 갑이 받을 3억을 곱해서 이렇게 맞춰서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네, 2억이죠. 네, 약분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토지에서는 얼마 받아가시고 2억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그럼 건물에서는 얼마를 받아가셔야 되냐? 자, 역시 합은 6억이고 그 중에서 건물은 2억짜리죠. 2억이 분자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채권액 3억을 곱하시면 된다고요. 1억이죠, 그죠? 1억 이렇게 해서 3억을 받아가시라는 거죠. 그럼 갑이 토지에서는 얼마를 받아가고 토지에서는 2억을 받아가고 그죠? 여기서 남는 돈 2억에서 얘가 받으시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역시 갑이 1억을 받아가시고 그럼 1억이 남죠? 그 남는 데서 얘가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시면 돼요. 이걸. 그죠? 예.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예? 산수입니다. 산수, 그죠? 수학 아니에요. 산수. 자, 문제 풀어보죠, 문제. 자, 위쪽에 27의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 그리고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누가 공동 저당권자죠, 지금? 네, 갑이 공동 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갑이 받을 돈 얼마고? 네, 3억이고요. 자, 다시 그려보죠. 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현재 갑이 공동 저당권자입니다. 을에 대한 채권 담보니까 을이 채무자겠네요. 자,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의 공동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액은 3억. 받을 돈이 3억이죠. 자, 그리고 을이 담보로 제공한 것이 각각 X 토지와 Y 건물입니다. 이 두 가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병은 X 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2억 4천의 2번 저당. 자, X 부동산에 2순위의 병이 있다는 거죠? 병이 받을 돈 얼마고요? 2억 4천. 2억 4천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Y 부동산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이 1억 6천의 2번 저당권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정이 1억 6천의 2번 저당권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X 토지 그리고 Y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 토지 경매대가 4억,
Y 건물 경매대가 2억입니다. 자, X 토지가 4억에 매각이 되었고 Y 부동산은 2억에 매각이 되었고 지금 이 상태죠. 맞나요? 네. 정의 Y 건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동시배당 문제니까 공동저당권자 갑은 3억을 받으실 때 어느 곳 한 군데서 다 받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역시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똑같아. Y 부동산에서 갑이 받아갈 돈은 먼저 분모에는 부동산 가액의 합 6억. 얘가 2억짜리죠?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율에 맞춰서 갑이 받을 3억. 이걸 구하는 거니까 1억이죠, 그죠? 1억. 그러니까 갑이 현재 Y 부동산에서 공동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Y 부동산 경락대금에서는 1억이 남잖아요. 그럼 정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배당에서.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이시배당은 이후 과정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당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계약법. 다음 주 계약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